안녕하세요. 모두 반가워요. 저는 우당탕탕 망쳐버린 결혼 생활을 했어요. 원수가 된 그 인간과 있었던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쉴 새 없이 반전이 나오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와 그이는 사회초년생 때 만나 6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저희는 동갑이라서 말도 잘 통하고 생각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는 성실하고 근면하며 착한 성격으로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 바른 생활을 했어요. 연애 중에 가끔 말다툼을 했지만 항상 저를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 게 느껴졌어요. 따라서 우리는 32살 때 결혼했어요. 결혼을 해 예쁜 집을 선택해 행복한 신혼을 꿈꾸고 있어요. 신혼 분위기를 내보려고 와인을 준비했어요. 뜨거운 밤을 더 뜨겁게 보내고 싶어서야 보리지만 와인 한잔 할까 했지만 나는 술을 잘 못 마시는 걸 알잖아요. 그래도 이 와인은 부부 분위기를 즐기는데 최고일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특별한 밤을 보내고 싶어 해요. 죄송해요. 당신 혼자 마실 수 있는데 나는 주량이 딸리니까 정말 미안해요. 미리 준비했는데 강요한 느낌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술을 집에 두지는 않을게요. 당신 기분 좋을 때 마셔도 괜찮아요. 부부는 일심동생이니까요. 당신과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살아야지. 우리 인생에 술은 없다. 남편이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을 다시금 이해하고 절대 권하지 않기로 했어요. 1년 동안은 연애할 때와 전혀 다르지 않게 예쁜 사랑을 나눴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카톡을 주고받는 걸 보고 제가 먼저 화를 냈습니다. 자기, 이거 뭐야? 왜 여직원이랑 안무 카톡을 주고받아? 아, 그냥 인사 차례로 하는 거야? 아, 회사 후배가 먼저 주말 잘 보내라는데 그걸 씹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하트를 여러 개 붙여서 보냈냐고. 이상해. 도 너무 이상하잖아. 그리고 대화도 이상해. 여직원이 왜 당신한테 반말을 해? 둘이 바람 피워 뭐 바람? 그 여직원은 회사 후배라서 대학 후배야.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편하게 대화한다고. 또 이상해.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나 회사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났다는 얘기네. 말 끝을 좀 잡지 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넘어가 주지. 말라고. 당신 진짜 이상하다. 화낼 사람은 난데 왜 당신이 화를 야하려고 해. 내년한테 전화해도 되면 해서 확인해야 되겠어. 아이고, 정말 질린다. 질려. 그만 좀 해라. 질려. 당신. 웃긴다. 잘못된 걸 따지는데 질린다고 하면서 날 이상한 여자로 만드는 게 좀 그래?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거지. 당장 그 여자 불러. 응, 내가 나가볼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하다. 죽게 되겠어서 나가려고 해. 그래, 나가볼게. 그 순간이 곧 끝일 줄 알아. 남편은 내가 경고했음에도 무시하고 현관문을 3개 박살내듯이 쾅 닫아버리고 나가버렸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한참 동안 욕이 터져나왔어. 그리고 남편이 들어올 것 같지 않아 먼저 침대에 누워 자려고 했는데 화가 나서 잠이 오지 않았어. 새벽시까지 몸을 뒤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자는 척을 하려고 이불을 뒤집었지만 그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어. 야, 복잡한 여자야. 카톡 좀 보낸 게 죄냐? 이모티콘으로 하트를 보내는 것이. 대수야, 우라질 한해행. 쌍욕을 듣고 이불을 치우고 일어났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 어? 술 냄새야. 당신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거야? 술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셨어? 그래, 이성년아. 내가 짜증나게 해서 한잔 했다. 나 원래 술 고운데 너를 만나면서 술 끄는 거였어. 그리고 끝까지 술을 멀리하려고 했는데 미련이 화딱지나 하니까 술이 술술 들어가더라. 오랜만에 소주 몇 병 깼더니 달달하더라고요. 이 나쁜 놈.
술 처먹고 마누라한테 쌍욕을 하는 너 같은 놈이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저는 어깨에 마귀를 남편 얼굴에 집어 던졌는데 퍽 소리가 나며 남편이 뒤로 넘어가고 잠시 후 코피가 줄줄 흐르더군요. 남편은 그대로 기절해 버렸답니다. 저는 잘못한 건가 싶어 그의 뺨을 가리며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정신 차려. 뭐야. 이 우라질 날 팬 거야? 또 오늘 질 줄 알았는데. 이 새끼 처먹으면 완전 개가 되는 놈이었네. 어이가 없다. 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제대로 참기 해주겠어. 저는 자빠져 있는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날렸어요. 하도 많이 날렸더니 내 손바닥이 아팠습니다. 있는 입에 하얀 개거품을 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두고 저는 침대 위로 올라가 잤어요. 잤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이 깨웠어요. 여보, 어제 어떻게 된 거야? 왜 얼굴이 그렇게 아픈데? 넘어지거나 했나 봐. 기억이 전혀 안 나겠지? 어제 나한테 욕 한 적 없겠지? 쌍욕을 했다면 기억이 나지 않을 거라고? 그럴 리가 없어. 나한테 왜 욕을 하겠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나한테 잡혀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진심이야. 그럼 기억날 때까지 뺨을 더 치면 되겠네. 어제의 기억을 새롭게 상기시켜 줄게. 말을 하자마자 제 손을 들었더니 남편은 뒷걸음질을 하다가 무릎까지 꿇었더군요. 여보, 나는 술을 7년 가까이 마시지 않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든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닥쳐. 나에게 질린다면 집 나가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 걸 다 묵아 줘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 여보, 진짜 미안해. 다시는 술을 입에도 않을 거니까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아니면 그냥 당신이 화풀할 때까지 날 때려라. 내 뺨을 날려버려.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당신이 어제 나한테 한 욕을 생각하면 분노가 끓어올라. 저는 남편의 따위를 연속으로 날렸고 이는 많이 아팠는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그만하라고 빌더. 아, 여보. 어제부터 너무 아프고 있어. 내 뺨을 갈긴 것 같아. 얼굴 전체가 아파. 정말 죽을 것 같아. 어제 내 놈이 난리를 쳐서 내가 손을 좀 봐줬지. 술에 취한 내가 친 거야. 당신, 너무하잖아. 그냥 조용히 내버려 두지 그래? 왜, 내가 조용했다면 손짓칼을 했을까?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할게. 술도 안 마실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봐줘. 여보, 용서해주세요. 저는 남편에게 쌍욕을 똑같이 돌려주면서 전날 밤 일을 잊으려고 했어요. 제가 패만큼 패줬으니 정신 차릴 거라 판단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조용해졌고 매일 카톡을 확인해봤는데 다행히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없었어요. 한 번 난리를 쳤더니 후배 여직원에게 선을 그었나 봐요. 그런데 오랜만에 남편이 술맛을 한 번 보고 그런지 몇 날 후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주사를 맞았어요. 당신 술을 마신 거예요. 술 안 마시기로 약속한 게 어디 갔나 봐. 아이 그랬잖아. 근데 친구들이 권해서 몇 잔을 마셨대요. 아야, 남자가 살다 보면 술을 마실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바가지 긁기 생각이야. 하여튼 혼자 하는 모습을 못 봤다니까 그러겠죠. 술을 한 잔 마실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나랑 7년 동안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친 적이 있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술을 안 마신 것뿐이니 착각하지 마라. 마음대로 술을 마실 것으로 뭐라 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결정하지 않을 것이니까 얌전히 씻고 잠을 자라. 어이씨, 하늘 같은 서방에게 명령조로 말하지 마라.
당장 해장라면 2그릇 끓여야 한다. 너의 성격을 보니 조금 술이 도착한 것 같네. 직접 한번 끓여서 먹어봐.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먼저 잘게 등을 돌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나의 머리카락을 잡고 욕을 내뱉었다. 제발, 썩을 잡년이야. 남편의 말도 끝나기 전에 등을 돌려야지. 너 집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쳤느냐? 하늘이 같은 남편을 무시하라고 가르쳤고, 이거, 안나 씨가 술을 마시면 개가 되어서 그 술 온 거냐? 그래, 내 놈이 개가 된다면 난 도살자가 되겠다. 이 자식아, 제 머리칼을 잡은 남편의 발등을 찔러버리자. 그랬더니 바로 제 몸에서 떨어졌다더군요. 그리고 발길질로 미친 개를 사정없이 돌려찼다. 귀싸대기는 덤으로 날려줬다. 남은 흠신을 두들겨 맞고 거실 바닥에 기절하듯 쓰러졌다. 이튿날 남편은 또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둔 술주정을 그대로 보여줬다. 주었습니다. 이게 나야 당신에게 막말하고 쌍욕하는 저 미친 개가 정말 나 같은 말이야. 이제 알겠냐? 내가 어떤 놈인지 알겠냐고. 나는 너 같은 놈이랑 하루도 못 살아. 우리가 이혼해야 해요. 여보, 잠깐 내 변명 좀 들어줘.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한 건지 설명할게. 실은 우리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엄마한테 손짓을 하셨어. 내가 초등학생일 때 험한 꼴을 정말 많이 봤어. 엄마는 그걸 못 참고 자식들을 버리고 도망갔어. 그래서 난 아버지와 엄마를 둘 다 미워했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당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그런 결정을 하셨겠어요? 해봤는데 아직도 연락도 안 되고 만나주지도. 그래서 그 원망이 커서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이 증오의 대상이다. 그런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 내가 이 모양이야. 내가 당신에게 함부로 한 것 모두 사과할 거야. 남편이 가정사를 이야기하자 이혼하자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가정사고 보고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남편이 딱하고 가엾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술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이혼할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다시는 술을 마시지 마. 한 번 더 그 무서운 악마가 되어서 날 괴롭게 하는 날에는 진짜 이혼이래. 알겠어? 다신 안 마실게. 나는 아버지처럼 되는 걸 두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또 술을 하세요? 마실래? 여보, 용서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길래 용서해주고 다시 잘 지내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더 이상 술을 마셔서 몹시 힘들어하는 걸 더 이상 못 봐주고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친정 엄마 생신날에는 남편과 함께 백화점에서 선물을 쇼핑하고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나, 머플러네 너무 예쁘다. 박서방이 진짜 고맙네.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내년에는 더 좋은 걸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사위가 생기니까 좋긴 좋네. 어서 앉아서 밥 먹자. 우리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고 나서 혼자 힘들게 지냈거든. 혼자 사시는 엄마를 만나러 가며 저희 부부는 무척 반가워하고 기쁘게 대접해 주셨어요. 외로움을 많이 타셔서 그런지 저희를 일찍 보내려 하지 않으셨어요. 생일 케이크를 켜고 노래를 부르며 미역국과 다양한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고 수다 떨다가 해가 져버렸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내일이 일요일인데 더 놀다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우리는 화투를 쳐야지. 우리 엄마, 그동안 너무 외로웠나 봐. 알았어. 더 놀러 갈게. 그렇게 말하며 저희 부부는 엄마와 고스톱을 시작했는데 연이어 돈을 따내는 엄마에게 아이고, 오늘은 패가 참 잘 되네요. 붙었네요. 벌써 3만 원이나 땀, 박서방.
분발 좀 하게. 장모님, 꽤 잘 치시네요. 근데 갈증이 왜 이렇게 나는 거지, 장님. 우리 술 한잔 하면서 칠까요? 당신이 술 안 먹기로 했잖아. 먹지 마, 박스방. 술 먹을 줄 알아? 차에 술 먹는 거, 구경도 안 해봤는데. 일부러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장모님 생신이기도 하고 돈도 잃고 하니까 목을 적시고 싶네요. 제가 눈치를 주며 말렸는데 친정엄마가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며 술상을 차려주셨어요. 를 치면서 조금씩 마셨는데 어느새 술병이 여러 개 비더라고요. 이윽고 새빨개진 얼굴로 주사를 부리게 되었어요. 아이씨, 고스톱을 정말 못하는구나. 이건 사기가 아니야. 당신이여, 여보, 정신 차려. 이곳에서 당신의 언행에 조심해야 해. 무슨 소리냐? 화투로 사기를 처먹는 건 좋냐? 나는 그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 엄마는 남편의 주정에 깜짝 놀라셨는지 화를 내리셨어요. 박서방, 지금 내 딸을 욕하는 거야? 몇 잔을 마시다가 그따위로 사람이 달라지나? 신경 써. 손을 내려놔. 미안해. 엄마는 내일 되면 기억 못 할 거야. 내가 데리고 나갈 테니까 한 번만 봐줘. 그러자 남편이 나의 손을 깨물었고 입은 자유가 됐습니다. 혀가 꼬부라진 말투로 친정 엄마에게 미친 소리를 짓고 있었소늘 오여사. 술 한 잔 따라 보아라. 뭐야? 이놈아. 술을 처먹고 장모에게 막다이 말을 하는 거야? 이씨, 너무 나이가 들어서 살이 쭉 처져가서 볼 것도 없는 게이여. 오여사, 술 한 잔 따라봐. 저는 자포자기를 하다가 제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엄마는 심각하게 놀라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박서방, 정신 차렸는데 아가씨. 술 한 잔 줘봐. 오여사. 방금 아가씨 소리를 들어서 설레지? 정고 잘생긴 남자가 챙겨주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예경아, 왜 그러는 거냐? 술을 마시면 그러는 건가? 원래 이 대화를 놓쳤어. 내가 왜 내 말에 대답을 해? 술 따르라고. 늙은 할망구야. 안 돼. 이러한 술버릇은 초장에 잡아야 해. 가서 몽둥이 좀 가져와라. 엄마, 하지 마. 내가 집에 가서 혼내줄게. 아니, 오늘은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어. 내가 안 가지고 오면 내가 가져올 테니까.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효자손을 가지고 나왔어요.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어깨를 한 대 치자. 그러자 남편은 미친 리액션을 보였다. 어우, 더 세게. 오여사 날 뜨겁게 해줘. 더 세게 때려 달란 말이야. 이 미친놈. 우라질놈, 내 놈의 온몸이 불덩이가 되도록 혼을 내주마. 저희 엄마는 왕년에 한가락하셨던 분이었고 힘이 좋으셨어요. 효자손으로 그 이를 몇 대 갈기자 금세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다야. 다 있으면 와서 술 따라. 아이야, 술을 따르라고 이 늙은 할망구야. 정신줄이 놓였으니 제대로 정신들게 해줄게. 박서방, 술 깨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친정엄마의 양손이며 남편의 뺨을 갈고 딱 2대를 맞았더니 남편은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엄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화장실에서 대야의 물을 받아와 남편의 면상에 뿌렸습니다. 차가워. 장원님 왜 그러세요? 박서방이 술을 따르라 했다고 기억 안 나요? 늙은 년이라 욕을 한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건가요? 일어나세요. 오늘은 최삿날로 만들어 줄 테니까 집에 가지 마세요. 장원님,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여보, 제가 무슨 짓을 한 건가요? 몰라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화내면 결국 그날 밤 남편은 친정 엄마한테 되지도 않은 욕을 듣게 돼요. 그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울었거든요. 경아, 너 이혼해라. 술을 마시고 하는 집 보니까 나중에 큰일 낼 놈이다.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건지 보고 싶지 않으니 오늘은 법원에 가서 분리하세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저 말이에요.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는 시아버지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요. 시작하더군요. 술을 마시다가 하던 것을 보고 자랐다며 기도 모르게 그런 것을 배운 것 같다며 울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에게 정신과를 다녀보라고 권했어요. 듣자면 자네도 피해자인 것 같네. 인정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술을 들이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신과를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해 약속할 수 있겠나요? 네, 장님. 당연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친정엄마도 남편을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이틀 뒤인 월요일에 남편과 정신과를 찾아갔고 거기서 남편은 유년 시절을 털어놓으며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속적인 상담과 약물 치료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는 매주 찾아가서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병원에 다녀와서 술을 마시는 걸 못했고 다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내고 남편과 사이도 전처럼 끈끈하게 잘 유지했어요. 그 와중에 저는 이세를 계획했고 매일 밤 뜨거운 사랑에 빠져 지냈어요. 그런데 생각한 대로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둘 다 건강하다고 했어요. 남편이 성급하게 생각하길래 말렸습니다. 자기야,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니까 천천히 기다리자. 매일 그렇게 달려들지 말고 컨디션이 좋은 날에 사랑을 나누자고. 아, 나는 빨리 아들을 낳고 싶어. 얼른 가지자. 아, 빨리.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대화인 것 같습니다. 대화가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네요. 여기서는 존댓말을 사용하여 좀 더 존줄한 어조로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말 좀 해보자고요. 아들아, 당신은 아들을 낳고 싶은 거구나. 딸은 싫은 거니까. 난 딸은 별로야. 키워놓으면 다른 남자가 데려가는데 뭘 하려고 그런 거야? 내가 그걸 문제 삼는다고 하니까. 요즘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선택인데 어디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봤어? 게다가 요즘 딸들이 부모를 더 잘 대하거든. 당신은 이제 남자로 살았으면서 그제야 아들이 좋다고 그렇게 화를 부리는 거야? 아마 만약에 제가 딸을 낳겠다고 했으면 지금처럼 화를 내셨을까? 제가 딸은 뭐하러 낳겠냐고 하니까 화를 낼 필요 없잖아요. 왜 자꾸 말만 하다가 본질을 흐리는 거죠? 지겨워.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쓰이네. 대화가 잘 안 돼요. 됐어요. 여러분과 계속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위의 문장은 한국어 문법에 맞추어서 고친 것입니다. 말하겠어요. 날 바람고 올 테니까 가 말 걸지 마세요. 그이는 저에게 실컷 비난하고 비를 걸더니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초저녁에 나가서 밤 11시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기다리지 않고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방안이 매우 밝았고 남편이 저를 공격하며 깨웠어요. 자고 있던 저를 갑자기 손찌검을 휘두르며 깨웠던 거예요. 년아, 하늘 같은 아들을 낳자고 했는데 그렇게 화를 낼 일이에요. 이래서 계집들은 처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남편만을 우습게 여기고 토를 달고 성질을 부려. 너 오늘 교육 좀 제대로 받아. 제 머리로부터 계속하여 연이 되는 따귀를 받았기 때문에 받아야겠어요. 제 몸은 방 구석까지 밀려서 놓였고 정신을 한두 번 잃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있는 힘을 다해 그와 맞붙었습니다.
발 짐승 모습에 그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 와이프를 때렸어요. 그러고도 내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하며 남편의 머리를 무거운 베개로 때려서 옆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걷잡았고 다리질을 해서 거실로 도망쳤어요. 그가 즉시 뒤쫓아와서 저를 붙잡고 공격했습니다. 떼고떼고를 반복하다가 계속 이렇게 있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피해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이 했죠. 그런데 흥분한 남편이 화장실 문고리를 주먹으로 부숴버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후 공격이 마구 쏟아졌고 시간이 지난 후 어딘가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고 낯선 목소리가 경고의 말을 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남편이 경찰에게 제압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고 다시 기절했습니다. 다시 깨어났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형사 한 명이 찾아와서 남편을 고소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고소하고 엄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몇 일 동안 입원하여 몸을 회복하고 멍이 다 빠진 뒤에야 부디 좋아졌습니다. 퇴원을 했더니 신정 엄마는 진작 이혼시켜야 했었다며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가 더 지나자 남편의 재판이 열렸는데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비싼 변호사를 3명이나 고용했다고 해요. 기억이 안 난다 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던 그에게 저는 남편에게 당한 사실을 그대로 판사님께 전달했는데 어떤 이유로인지 고작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더라고요. 제가 담당한 검사와 경찰도 어이없었지만 이미 끝난 재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남편은 담담하게 후성 차량을 타고 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심신미약을 이유로 마누라를 폭행한 쓰레기였습니다. 1년형이란 얼마나 긴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더니 검사님이 항소하여 재판이 다시 열렸지만 동일한 판결이 내려져 결국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었지만 전 남편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엄마와 함께 살 생각도 했지만 혼자 극복하고 싶어서 홀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일은 전혀 없는 외진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것이죠. 그 결과 남성을 만날 때마다 거부감이 느껴져 아무 일도 없는 남성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들이 제게 공격할 것처럼 느껴져 두려움을 느꼈어요. 제 정신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 같아요. 신경정신과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남편에게 당한 후유증으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그리고 우울증이 겹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아서 하루에 2번씩 먹으며 제 정신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 이외에 다른 일은 못했어요. 직장은 진작에 그만뒀고 친구나 지인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집 앞 산책을 나가도 남자들을 보면 심장이 덜컹하는 순간이 있었으니 평범하게 지내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3개월 동안 추가 치료를 받은 결과 그나마 장을 보거나 간단한 외출이 가능해졌어요. 집 밖에 발을 내디는 것이 점점 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중이에요.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위자료를 받긴 했지만 평생 집안에 갇혀 살 수는 없으니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몇 주 뒤에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취직하게 되었어요. 직원들 모두 친절하고 좋은 분들이라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고 여직원들과 자주 어울리며 수다를 떨면서 예전의 제 모습을 조금씩 찾아갔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이 되어 사장님이 회식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전 남편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1년 만에 마시니 기분이 알딸딸하더라고요.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마시고 얼큰하게 취해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씻지 못하고 바로 침대에 눕고 있는 도중 잠이 들었어요. 새벽 3시가 되어 갈증을 느꼈겠고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신 뒤 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지 않아서 얼어버렸습니다. 겁에 질려 누구냐고
물었더니 누구세요? 누군데 제 집에 들어오는 거죠? 라고 대답이 왔어요. 아이씨, 멀리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찾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여자가 다른 집 찾는데 며칠 걸려? 라고 물었어요. 이년아, 당신 나 패버리고 감옥에 갔던 당신이야? 라고 대답을 했더군요. 화가 나 대답했더니 미친년, 내가 이사 온 집을 어떻게 찾아내? 라고 말했어요. 나가,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고 하자 저는 소름이 돋게 되더라고요. 내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일이 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핸드폰이 안방에 있었고 팔다리가 굳어버려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 집을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현관 비밀번호는 알아두어서 그걸 기억하고 열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어쨌든 그놈을 쫓아내야 했는데 도무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전 남편은 스스로 안방으로 걸어가더니 털썩 자빠져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한참 동안 흡을 하고 정신과 약을에 나서야 안정이 됐고 굳은 몸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래서 안방에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조심조심 까치발을 걸어들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꽤 소리를 질러서 여보, 나랑 이혼하고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놀라서 어보라고 말을 돌리자 그는 코를 휘었습니다. 제가 부른 게 아니라 대화하려던 거였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자 전 남편은 잠꼬대를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감옥에 보내놓고 속히 시원해 하늘 같은 서방을 철창 안에 넣으니까 좋았냐고. 게다가 위자료로 내 전 재산을 거렸지. 우라질년 전은 잠꼬대를 들으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깨울까 봐 동작을 멈추고 있었는데 남편 입에서 또 다른 잠꼬대가 튀어나왔습니다. 당신이 날 알 거야? 감옥에 가게 되어 억울하고 참 화가 났지만 나에게 큰일이 하나 생겼다.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야.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지난주에 로또를 사놓았는데 아마 당첨된 게 아닐까 싶어. 당첨금이 상당히 크겠지. 전 남편의 잠꼬대를 들어보고 싶다는 욕심을 느끼고 있었어. 그래서 한번 엉뚱한 생각에 당신한테 전화를 걸었어. 로또 당첨됐어? 라고. 그래, 당첨이래. 당첨된 로또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미쳤냐? 돈 뭉치를 들고 다니게 된다고? 어디야? 얼마나 놀라운 곳에 있길래 말을 끊고 싶은데. 당신 로또 당첨된 것, 그건 속임수야. 인연이 하늘만큼 넓은 서방이 멍청한 소리를 해대고. 들었어. 내 냉동실에 넣을 때 종이가 구겨질까 봐 넣어뒀지. 내일 돈으로 밤에 나갈 거라는 얘기야. 그 사람은 말 잘해서 콧물을 쏟더라고. 감옥 간 전 남편이 술 취해서 제 집을 찾은 방법은 몰라. 그래서 이번이 복수할 기회인 줄로 생각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주머니를 몰래 뒤져봤어. 핸드폰 잠금이 안 되어 있어서 바로 전화번호부를 열어봤어. 거기에 집주인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내 핸드폰에 저장했어. 그리고 거실로 나와서 전화를 걸었어. 여보세요.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제 오빠를 찾으려는데 거기 위치를 아시나요? 오빠의 이름이 뭐예요? 전 남편의 이름을 대고 물었더니 바로 원룸과 호수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까치 발을 들고 조심조심 거실을 걸어 신발을 들고 맨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깨어나기 전에 돌아오려고 차를 타고 과속을 해서 그 결과 원룸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윽고 현관 앞까지 도착했는데 문제는 도락이었어요. 어떤 번호를 눌러볼까 하다가 생일을 눌러봤는데 틀렸어요. 그래서 한편의 핸드폰 뒷자리내 개를 눌러봤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00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띠리릭 하며 문이 열렸습니다. 정말 단순한 방법이었네요.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앞에서 섞은 후 냉동실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있는 냉동실에 종이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것은 바로 로또 용지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열어 그 주의 1등 번호를 검색해 용지에 있는 번호와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 남편이 써놓은 로또 1등 당첨 번호가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더구나 당첨자가 소수라서 47억 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들어맞고 야호를 외쳤어요. 그 자리에서 춤을 추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 남편이 떠올라서 성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코를 골고 자고 있는 인가 여전히 도착하기 전이더군요. 나는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윽고 경찰관들이 와서 전 남편을 깨웠는데 도통 일어나지 않아 그냥 업어서 데리고 나갔어요. 전 남편은 무서운 듯이 찾아와서 날 안 살려주며 사라졌죠. 다음 날 나는 회사를 나가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로또를 사서 손에 쥐었지만 당장 당첨금을 찾는 건 어리석은 일일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치킨을 시켜 문 앞에 배달된 치킨을 현관문을 슬쩍 열어 치킨 봉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누가 잡아당겨서 활짝 열렸어요. 전 남편이 내가 왜 왔는지 물었고 내 집에 와서 술에 취해 경찰을 불러내줬던 걸 기억해내며 말했습니다. 저희 해석을 확인하고자 로또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 내 로또 가져간 거 다 알아? 어젯밤 아니 정확하게 오늘 새벽에 내가 산 원룸 주인한테 전화해서 내 로또 번호 맞춰서 갖고 왔어. 나한테 찾는 거냐고. 인연이 연기를 아주 잘하네. 야 이년아, 내가 술을 먹으면 잠에 드는 습관 있는 거 알고 있거든. 내가 니년 집을 미리 알아두고 나중에 복수할 계획이었는데 어젯밤에 술을 처하시고 나도 모르게 찾아온 거야. 아, 복수를 하려고 내 집을 찾았다고 점점 무서워지네요. 그럼 당연하지. 감옥 간 것도 억울하고 자를 탈탈 털렸으니 널 가만두고 싶겠냐? 그래서 집을 알아둔 거라고.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말 돌리지 마. 걸었다는데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다면서 그건 당신의 집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곳으로 보낼 수 있어. 그래서 전화했어. 아니, 내가 깰 곳은 집이 아니라 유치장이라고요. 경찰들이 내 집이 어디인지 몰라 발을 주지 않았대요. 당신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라서 그럼 내 집에 들어가 나왔는데 당신일 거라고 해야겠지요. 나와 이 인간이 1년 만에 나타나서 또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맞다가 죽을 뻔했어. 근데 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서 그러죠. 나는 경찰 할 거야. 제가 핸드폰을 꺼내자 그가 아까 제도 근처로 가다 발로 짓밟았다. 경찰이었어요. 내가 로또만 찾으면 조용히 나갈 거니까 애머니 짓 하지 마. 네가 가져간 게 다 아니라고. 빨리 내놔. 나 아니야.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사람을 믿을 건데.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나 로또 용지 못 찾으면 오늘 여기서 안 나가. 네가 작살내고 나도 되져버릴 거라고. 전 남편은 시계를 푼 뒤 소파에 올려두고 목을 꺾고 기지개를 하며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작은 술병을 꺼내며 원샷을 했네. 아,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 아, 힘이 솟는구나. 도둑년아, 내 로또를 훔쳐가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겠냐. 내가 아니라고. 가까이 오지 마.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북어와 여자는 패야 말이라고 나는 내 인생 살아가면서 깊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너는 오늘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건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작해볼까요? 핸드폰은 부수고 전 남편은 한 방에 술을 다 마시고 제게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관문까지 달려가기로 마음을 먹고 모든 힘을 다해 뛰었지만 금방 전 남편이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땅에 넘어졌어요. 이 주제애미한 여자 저를 찌르고 도망가라고 제 기회를 놓쳤어. 나는 손에 볼게 로또 용지만 받고 가려고 했지만 미련이 날 괴물로 만들어버렸다고 전 남편이 주먹과 발로 저를 갈겨대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묵직한 공격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본능적으로 전 남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귓방망이를 날렸는데 그의 머리가 띵거리더니 옆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의 위로 올라타서 사정없이 양변을 내리쳤어. 이 짐승 놈아, 넌 술을 처먹고 여자의 손을 대는 게 특기야. 감옥에 다녀왔으면 교화되어야지. 왜 더 더럽게 변한 거야? 그리고 내가 만만한 줄 알았어? 나 같은 짐승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 저는 이성을 잃고 개거품을 물며 말했다. 제게 주어진 내용을 수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과 싸움을 하던 중 어느 순간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핸드폰이 망가져서 전 남편의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니 전 남편은 정신을 차렸고 다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두가, 경찰을 불러도 상관없는데 내 로또 용지는 내놔. 나 진짜 안 훔쳤어. 내가 아니라고. 아니, 분명히 너야. 틀림없이 니년이 훔쳐간 거라고 서로 목을 잡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주방까지 이르러 양은 냄비를 들어 그의 머리를 때렸어요. 그가 바닥에 쓰러지자 경찰들이 도착했고 제가 급히 현관문을 열어 달아났습니다. 경찰관님,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남자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제 몰골을 본 경찰관들은 그 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수갑을 꺼내렸습니다. 이 짭스 놈들아, 저리 비켜야 해. 전현이가 내 로또를 훔쳐갔다고 47억짜리 로또 용지를 훔쳐간 도둑년이네. 너희 같으면 눈깔이 안 돌 것 같아. 체포는 내가 아니라 그 도둑년을 하라는 말이야. 현장을 진정하고 가만히 있는데 테스트 제안을 위해 사용한 날 만장의 권력은 방들의 매추중 금결에게 누가 적절히 폴세사가 발생하자 경찰관 한 명이 테이저건을 꺼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말을 듣지 않고 대어포어로 먼저 있으려고 한다. 해당 텍스트가 관련이 있는 문맥이 부족하므로 직접적인 내용을 요약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남편이 테이저건을 쏘고 가슴에 맞아 기절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은 동종범죄로 구속되었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전 남편이 로또 요구할 때 제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밝힌 뒤 판사가 로또를 어디서 샀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술에치 카지노에서 샀다고 대답했습니다.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분명히 1등에 당첨됐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이딩하고 심신이 미약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짓을 했어요. 피고는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고 전집을 무단 침입해서 무자비한 공격을 했습니다. 괘씸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아이 안 돼. 내 로또야. 징역을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내 47억짜리 로또를 찾아줘요. 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진짜 로또 샀다고 말이야. 아이씨 나와라 찢어. 달기도 시원찮는 년아. 내가 널 다시 찾아갈 거야.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로또를 사려고 결정했습니다. 전 남편이 광해 판사에게 법정 모욕죄를 추가로 제기했어요. 결국 경찰에게 송치되어 교도소로 옮겨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후 정신과를 다시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고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약을 복용하며 조금씩 회복되었죠. 얼마 후 은행에 돈을 넣는 첫 경험을 하러 가서 47억 원을 입금했어요. 그 큰 금액을 받은 느낌에 전 남편에 대한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죠. 또한 돈이 생기면서 정신과에 다시 찾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살던 집을 정리하고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으며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 대해 복수하러 가기 위해 그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면회를 신청했을 때에는 물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환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서로 수화기를 통해 대화를 나누었죠. 너 거기에 살만한가? 다크서클이 심하게 나왔네. 장난은 그만둬. 나는 지금 죽을 듯이 힘들어.
내 로또를 훔친 너 때문에 잠 한숨도 못 쉴 정도야. 며칠 전에 당첨금을 받았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상대방의 눈이 비려서 고백한 거구나. 넌 지금 고백하려는 건가? 그 돈 내놔. 내 돈이잖아.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 진실을 고백한 게 맞아. 내가 출소해서 내 집에 왔을 때 내게 선물을 줬다고 했는데 잠꼬대로 주저리 말하고 로또 용지를 내 손에 넣어줬지. 그리고 너는 멍청하게 나를 찾아와 일전과 똑같이 손을 했어. 다시 들어가니까 어때? 야, 그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로또 형지 훔친 것도 엄연하게 도야. 그렇긴 한데 로또라는 증거가 없잖아. 너 로또 어디서 샀는지 기억도 안 난다며 술을 마시고 개를 치는 일로 밖에 안 보여서 판사님도 널 포기했잖아. 그냥 이 돈을 거기에서 먹는 것을 로또 당첨금으로 생각하면서 살아. 여긴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잖아. 월세도 안 내고 5년 이상을 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득이네. 좋겠다. 당신이 도둑년이라고 생각하냐? 조롱하지 마. 내가 그만두지 않을 거야. 전 남편은 미쳐가는 것 같다.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교도관 2명이 그를 제압했어. 이로 말미암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생각했을 때 나도 포기하고 싶다. 당신의 피가 부글부글 끓는 것을 느끼지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만약 내가 나중에 당신을 찾아올 수 있다면 찾아볼 거야. 아마도 다시 괴롭혀서 감옥에 보내줄 것이니까. 오늘 내가 당신을 찾은 이유는 조롱하고 놀려먹이려고 온 것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그리 무섭지 않은 친구치곤 별것도 아니라고 말해주려고 온 거야. 그럼 잘 있어라. 패배자. 전 남편이 괴성을 지르며 교도관을 제압하려다가 격투에서 지고 바닥에 쓰러지며 침을 흘리다니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저는 키를 들여다보며 승리의 웃음을 짓고 교도소에서 탈출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을 다시 감옥으로 보낸 후 친정 엄마와 함께 주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행지로 몇 번 왔었는데 평생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특별한 장사나 사업은 하지 않고 로또 당첨금에 따라 이자를 먹으면서 노는 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뭔가 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을 즐겨 논다는 게 제 소원이에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 좋은 사람 같지만 결혼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남편도 연애할 때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혼자 있는 게 좋겠어요. 결혼은 제 인생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교도소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남편이 형집행정지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전 남편이 쇼크로 인해 정신을 잃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눈앞의 사람을 봐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미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침을 흘리며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던데요. 저는 전화를 끊고 깔깔 웃었습니다. 그는 평생 저를 찾아오지 못하고 정신병원에서 바보처럼 살아야 했으니 웃음이 나오네요. 지금 바다가 보이는 카자 사연을 적고 있는데 기분이 묘하게 좋네요. 혹시 술을 마시고 개가 된 배우자를 두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약간의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하는 실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딜리게이트하여 가지십시오. 그 대신 방금 언급된 주제에 대하여 다루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조용하고 착한 삶을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